그날 나는 병원에서 청구서를 보고 정말 말문이 막혔다. 총 진료비 304만 원입니다. 심장도 맞는 줄 알았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었다. 나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다. 오랫동안 서울 근교에서 살았고 조금씩 쌓인 병치레에도 익숙한 나이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듯 어지러움을 느껴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고 MRI, 혈액검사, CT, 심전도까지 온갖 검사가 들어갔다. 의식이 돌아오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접수 창구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된 금액입니다라는 말이 더욱 충격이었다. 이미 깎이고도 남은 금액이 300만 원이었다는 말이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지갑이 더 아프다. 이 나이가 되면 몸 어딘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관절, 위장, 혈압, 심장 하나하나 늘어나는 약봉지에 익숙해진 지도 오래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이 남기는 비용이다. 그날 이후 나와 남편은 말없이 보험서를 다시 꺼내봤다. 이걸로 커버될까? 입원하면 일당 얼마더라? 그렇게 꼼꼼히 계산하다가 우린 결국 결심했다. 호주로 가자. 딸이 있는 호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한 곳. 언젠가는 가려고 했지만 그날 병원비 영수증 한 장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호주는 의료가 무료라던데 정말일까?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다. 의료가 공짜라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딸이 말했다. 엄마, 호주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기본 진료는 거의 다 무료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모 초청 이민 서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본 건강검진, 재정증명, 자녀와의 관계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안 좋을수록 메디컬 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호주에 도착하고 처음 간 병원, 그리고 놀라운 진료비. 호주에 도착하고 얼마 후 낯선 환경에 긴장이 풀렸는지 다시 어지러움 증세가 찾아왔다. 딸이 예약해준 현지 GP 일반 의사에게 가게 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고 조용한 진료실, 의사 선생님의 여유 있는 설명, 긴장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료를 마친 뒤 나는 혹시나 해서 딸에게 물었다. 이거 얼마야? 진료비 얼마나 나왔니? 딸은 웃으며 말했다. 무료야, 엄마. 메디케어로 다 커버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긴 상담과 진료, 어깨 주사까지 맞았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은 나라. 한국에 있을 땐 늘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움직였다. 정형외과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밀검사 받을까 말까, 입원하면 보험 처리될까? 이런 고민이 진료보다 먼저였다. 하지만 호주는 달랐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 건강보험 메디케어 덕분에 기본 진료는 물론 피검사, X-레이, 진료기록 발급까지 전부 무료였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호주 의료가 모두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다. 기다림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GP를 통해 전문의를 가려면 리퍼럴이라는 의뢰서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 일정이 맞지 않으면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응급이 아닌 이상 예약 필수, 급하지 않다면 천천히 기다리는 문화, 이 두 가지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호주 의료는 분명한 삶의 안전망이었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병원비 300만 원이 우리 가족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제는 호주에서 메디케어의 보호 아래 더 이상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부부. 이번엔 그 메디케어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은 조심해야 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메디케어, 호주의 공공건강보험제도. 호주의 메디케어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국가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주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기본적인 병원 진료는 환자가 돈을 안 내도 되도록 정부가 의사에게 돈을 준다. 이걸 벌크 빌링이라고 부른다. 즉 병원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 다만 병원에 따라선 진료비를 먼저 내고 일부만 환급해주는
부분 청구 방식도 있다. 이건 병원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 진짜 얼마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직접 경험한 진료비 예시를 말해보자면 GP 진료 달러 0, 혈액검사 달러 0, 심전도 ECG 달러 0, 백신 접종 달러 0, 간단한 어깨 통증 주사 달러 0, 정형외과 전문의 달러 85, 메디케어 환급 후 본인 부담 달러 35, 초음파 검사 달러 150, 환급 후 본인 부담 달러 40. 결국 대부분의 기본 진료는 무료였고 전문 진료는 있어도 한국처럼 수십만 원이 들지 않았다. 민간 건강보험은 꼭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호주에선 메디케어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내 경험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에는 메디케어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 수술 일정이 급하다, 사립병원에서 빨리 치료받고 싶다, 고급 시설을 원한다, 그럴 땐 프라이버트 헬스 인슈런스 민간보험이 필요하다. 민간보험을 들면 사립병원 선택 가능, 치과 안경물리 치료 등 메디케어가 커버 못하는 항목까지 커버된다. 우리 부부는 기본 메디케어 민간보험 중 저렴한 플랜 하나, 이렇게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다. 월 달러 100 정도지만 마음이 든든하다. 장점만큼 중요한 단점도 있습니다. 기다림. 공공의료는 수요가 많다. GP 예약조차 며칠 후가 기본이고 전문의는 몇 주 몇 달도 기다릴 수 있다. 통역 문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예약할 때 통역 서비스 TIS 내셔널을 요청해야 한다. 무료지만 미리 신청해야 하니 병원에 미리 문의 필요. 진료시간 제한. 응급이 아니라면 밤이나 주말엔 진료가 어렵다. 한국처럼 24시간 진료 병원이 드물다. 이 때문에 급한 상황은 프라이버트 하스피털이나 애프터 아워즈 GP 이용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한국에선 늘 보험부터 챙기고 진료비 얼마 나올지 계산하고 불안함 속에 병원을 다녔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거의 없다. 기침이 나면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아도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돈 때문에 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의료비가 없는 삶 그 자체가 복지다. 아플 수 있는 나이에 비용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느꼈다. 메디케어 덕분에 나는 오늘도 마음 편하게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있다는 것, 그걸 이민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 이민을 고민하면서 건강 문제가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호주는 아픈 사람에게 따뜻한 나라입니다. 치료를 받는 게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곳, 그 안에서 늦은 나이에 이민 온 우리도 평등하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직접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그리고 병원비 걱정 없는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